안녕하세요. 스타트바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석과 한 칸이라는 주제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할까 합니다. 정석도 공부하시고요. 한 칸 행마하는 방법도 공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보실 것은 전에 한번 강의를 해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하고 같기 때문에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처음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한 칸 협공에 대해서 공부할 때 했었거든요. 이 아래쪽에 이 흑돌이 미리 있을 때 이제 백이 날일자로 걸쳐왔죠. 한 칸 협공을 했습니다. 3, 3 침입했을 때 이제 이렇게 막는 방법과 변쪽에서 막는 방법이 있는데 이 기존에 있던 돌이 있는 돌을 활용하려고 변쪽에서 막았습니다. 백은 연결해 가려고 했고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다 그랬죠. 꼭 필요한 것, 호구자리급소라고 하죠. 백이 이렇게 호구를 치면 백의 모양은 아주 단단해지고요. 흑은 양쪽으로 갈라졌고 흑은 또 두 점 머리를 맞았기 때문에 굉장히 행마가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젖혔다가는 끊어졌을 때 아주 곤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 바로 늦었지만 흑은 어떻게 두어야 되냐 하면은 중요한 것을 놓쳤어도 그 다음부터는 또 열심히 잘 둬야 되겠죠. 이럴 때 이렇게 한 칸 행마가 필요합니다. 이거 잘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대가 나보다 더 강할 때는 젖히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은 이렇게 젖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거든요. 흑이 달아날 때 나중에 이런 급소도 있고요. 한 번 더 밀고 흑이 역시 달아날 때 협공을 하는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협공을 해서 상변의 한 점을 공격할 수도 있거든요. 호구 자리 한번 맞으면 바둑이 순식간에 불리해지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래도 여기 맞았을 경우에는 이렇게 한 칸 뛰는 거다라고 잘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자리를 놓치면 안 되죠. 그래서 흑 선수가 이렇게 호구 자리 두고요. 이때 백이 이렇게 내리는 것, 이쪽으로 내리는 것, 그리고 중앙으로 밀어 올리는 것. 제가 점수를 굳이 주면 100점, 90, 한 5점, 한 90점 정도 이렇게 해서 세 가지가 쓰인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백 선수는 이 중에서 내리는 방법을 택했고요. 흑 선수는 이제 실리를 뒤에게 뺏겼으니까 중앙을 이제 두텁게 해서 세력을 얻어야 되는데요. 이렇게 밀고요. 이때 백 선수는 아래로 가고 한 칸을 뛰는 행마가 좋았다고 했습니다. 여기서도 한 칸 행마가 나오죠. 이렇게 늘거나 치받는 것도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건 나중에 뭐 이런 식으로 활용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예 그냥 그쪽은 조금씩 당한다고 생각하고 중앙을 키우는 한 칸을 썼습니다. 자, 이때 백이 밀었고요. 여기서 어떻게 둘까 해서 전에도 한번 강조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정석 과정에서 마무리라고 할 수 있는 곳 바로 어딜까요? 그러면 이제 오늘 주제를 아셨으니까 이렇게 막는 건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막으면 나중에 백이 이렇게 붙이고요. 흑이 혹여 넘어가지 못하게 한다면 이것도 선수가 되고요. 왜냐면 흑이 이어야 되니까요. 이것도 선수가 됩니다. 있지 않으면 끊어지니까 또 연결해야 되죠. 또 이렇게 두어도 선수가 돼요.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두고 연결하고 뭐 이런 식으로 두면은 이 백을 더 이상 공격하기 어렵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막는 것은 권하지 않고요. 이렇게 한 칸 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이 이후에 나중에 어떻게 두는 게 될까요? 이제 두다가 탁 진행이 되다 여기만 남았다. 백이 거기만 남았고 만약 흑이 둔다면 뭐 당연히 이렇게 맞겠죠. 백이 둔다라면 이렇게 두고 이렇게 올라와서 끝내기를 젖히고 맞고 연결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 더 붙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붙이는 게 좋은 수예요. 여기를 끼우면 단치고 연결하고 바깥으로 나가서 변이 다 부서지기 때문에 흑은 이렇게 막아야 되고요. 이때 뭐 끼워 있거나 해도 되죠. 이렇게 연결하면은 결국은 연결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젖혀 있는 것이 조금 더 좋습니다. 어쨌든 오늘 주제와 관계된 것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이 선을 덥석 막는 것이 아니라 한 칸 뛰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이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다음 거 한번 보실까요? 이 형태는 이제 붙여막기 정석에서 나오는 건데요. 저번에 붙여뻗기 정석으로 여러 회분을 나눠서 설명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붙여막기도 한번 기회가 되면 여러 회에 걸쳐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한 칸
두는 방법 한 칸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잠시 빌려왔습니다. 자, 이렇게 붙여 뻗기 정석은 이렇게 두고요. 붙여 막기 정석은 곧바로 실리를 노골적으로 이렇게 지키겠다는 뜻입니다. 다음에 또 흙이 이렇게 끊어가면 백이 좀 곤란하겠죠. 백 선수는 당연히 익기 전에 할 게 있어요. 이으면은 이렇게 뻗게 되겠죠. 이거는 뭔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붙여 뻗은 다음에 백은 여기 혹은 여기 이렇게 두어야 되는데 여기를 연결해서 흙이 귀를 혹으로 맞게 하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두면은 연결해서 이렇게 두면 안 되겠죠. 바로 상대에게 주문을 합니다. 야, 너 돼지가 되어라! 하고 주문해서 돌을 뭉친 형태, 우형, 어리석은 모양이라고 하죠. 뭉친 형태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단축 연결하죠. 이 다음에 백선수가 둘 수 있는 방법이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하나 제일 많이 사용되는 건 중앙 쪽 연결, 또 변 쪽 연결, 이렇게 이선 뻗는 거 있고요. 아주 드물게 주위 상황에 따라서 흙돌이 이 근처에 미리 있거나 할 때, 이 근처에 있거나 할 때 백선수가 뭐 이런 식으로 혹은 이런 식으로 또 가볍게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오늘 간단히 보여드릴 건요. 이렇게 아래로 뻗는 겁니다. 자, 이렇게 뻗으면은 약점이 두 군데가 있죠. 끊어지는 곳이 두 군데가 있는데 이제 바둑을 두다 보면 상대 돌이나 내 돌이 끊어지는 곳이 두 군데 이상이 있을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끊어지는 곳이 하나라면은 이게 약점인지 아닌지 금방 구별이 되는데요. 두 개 이상이 되면은 본능적으로 내 돌이나 혹은 상대 돌에 약점이 있구나라는 것을 캐치를 하고 더 조심스럽게 살펴봐야 됩니다. 근처에 끊어지는 곳이 세 군데, 네 군데 뭐 이렇게 있다면 그건 뭐 분명히 수가 나는 곳이라서 끊어가면 되는데요. 끊을 때는 어디부터 끊느냐 하는 게 또 궁금하거든요. 저는 이제 귀 쪽에서 끊어지는 곳이 두 군데가 나오면은 귀 쪽을 먼저 끊어라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은 귀 쪽이라고 할 수가 없고 변하고 중앙 쪽에 끊어지는 곳이 두 군데 있었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랑 세모랑 네모가 끊어지는 곳인데 이때 끊는 방법은요. 약한 쪽부터 끊습니다. 약한 쪽부터 끊는다. 이거 잘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어디가 더 약한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이 돌은 이 6번과 4번을 연결되는 곳이죠. 여기가 끊어질 수 있는 곳이. 살아가는 길 다 합하면 돼요. 4번에 살아가는 길은 하나, 둘, 세 개고요. 6번은 하나, 둘, 셋. 합치면 6개가 되죠. 그 다음에 세모가 끊어질 수 있는 곳을 보면은 이 돌 2개랑 4번하고 연결되는 곳이니까 돌 2개랑 4번이 살아가는 길을 전부 합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총 7개가 돼요. 그러면은 네모 쪽이 살아가는 길이 이제 다 합치면 6개니까 이쪽이 좀 더 약하게 된 겁니다. 숫자가 적어지면 약하겠죠? 그래서 선수는 이쪽을 끊는 게 정수입니다. 그리고 끊을 때 이제 또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요.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역시 끊으면 약한 쪽을 뻗어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렇게 뻗으면은 이거 단수 맞고 연결당하기만 해도 백이 상당히 좀 크게 끊겨진 형태죠. 그래서 끊었을 때는 이렇게 뻗는 게 중요합니다. 이쪽을 뻗어줘요. 이쪽을. 흑 선수는 계속 미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뭐 이거는 또 나중에 백 선수도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잡는 게 보통이고요. 이런 백 선수는 단수를 칩니다. 그럼 연결하고 여기서 꼭 중요한 순서가 있는데 꼭 중요하게 둘 곳이 있는데요. 이 정석의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다음에 백의 한 수와 흑의 한 수가 이 정석의 포인트다. 여기까지 일단 빠르게 한번 외워보기 위해서 다시 한번 놓아볼게요. 자, 화점에 날일자 붙이고 젖혔을 때 막았다. 붙여 막기 정석. 이 정석은 1980년대하고 70년대 말쯤에 이 고바야시 고이치라는 프로기사가 좀 많이 사용했었어요. 나중에 이제 그게 몇 년 후에 일본 1인자가 돼서 9년 동안이나 일본 1위 타이틀인 기성을 지켜낸 사람이기도 합니다. 나중에 최대의 라이벌인 조치훈 구단에게 그 기성 타이틀을 빼앗기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 프로기사들이 거의 사용하지 않는 걸 둔 거예요. 이렇게 붙여 막는 것은 원래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단수 치고 맞았을 때 돌의 흙의 형태가 나쁜 모양이거든요. 프로들은 본능적으로 나쁜 모양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면은 가치가 있을 것 같으면서도 체면을 구기는 것 같으니까 서로들 안 뒀었는데
실리에 민감한 고바야시 구단이 이걸 상당히 사용했었고요. 이제 훗날 90년대 이제 초중반 들어 우리나라 이창호 구단이 1990년대 중반에 이제 세계 최고의 자리를 누렸잖아요. 이때 이창호 구단이 이제 즐겨 사용하면서 고바야시가 사용했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이제 잘 모르고요. 이창호가 세계 1인자가 사용하니까 이 정석을 이창호 정석이라고 한때 이름을 붙였었습니다. 이 붙여맞기 정석의 별칭은 이창호 정석이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맞고요. 단수 치고 연결했습니다. 아래로 뻗었고요.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거요? 예, 요거는 이제 특수한 경우고요. 많이 사용하는 거 하나, 둘, 셋 중에서 아래로 뻗었고 약한 쪽을 먼저 끊어라. 그래서 끊으면 뻗어라. 단수 치는 것은 좋지 않아요. 이렇게 놓으면 어차피 연결해야 되는데 이 한돌이 좀 더 깔끔하게 잡힐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끊으면 뻗어라. 그럼 이제 단치고 잡을 때 단치고 연결하고 이 다음에 중요한 거 두 개라 그랬죠. 귀를 꼬부려 가는 수입니다. 이때 어떻게 둘까 하는 건데요. 덥석 막으면 제가 문제를 내지도 않았겠죠. 예, 이거를 바로 어떻게 귀를 지키냐 하면은 이거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악에서 이제 화점이 있을 때 나를자 걸치고 나를자 받으면 2만 가지 정석의 넘버원이라 그랬죠. 예전에 나를자 미끄러 쳐 들어갔을 때 귀를 지키려면 어디에 넣어야 될까요? 바로 이렇게 33을 넣게 되죠. 33은 귀를 지키는 제일 중요한 요체이다 라고 또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는 게 정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거 정석 하나 외우시고 이렇게 꽉 막지 않고 여기 처음에 5번부터 이렇게 한 칸을 뛰어가서 물러나서 지키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럼 왜 직접 막지 않았을까요? 이제 다른 데 두다가 진행이 되다가 좌상기부터 좌변에 이르기까지 흙집이 커 보이는데 백이 이렇게 껴붙이는 멋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두면 단쳐서 이렇게 두면 따고 약점을 연결하니까 집이 상당히 좀 부서졌죠? 그렇다고 연결하면 이렇게 나가서 또 집이 많이 부서집니다. 그러니까 부서지기 싫어서 연결을 방해하겠다고 여기를 두면 들여다보고요. 끊어지면 안 되니까 연결할 때 이렇게 나를자 두면은 이 좌상기의 백이 크게 살아버려요. 그럼 흙은 그야말로 가죽 장사만 했다고 하는데요. 가죽만 남았습니다. 살은 다 뺏긴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직접 막는 것은 아주 안 좋다. 이렇게 3-3으로 지키는 것이 좋은 수법이다. 이 순서를 한번 잘 외워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이거와 같은 주제로 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